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6월 9일 뭐 하셨나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내던 그날 전쟁이 날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입 벌려라! 시사 들어간다! 6월 9일 그날을 시간대별로 한번 짚어볼게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북한 오물풍선이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5시 8분 소방당국에 신고가 접수되죠.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오물풍선이 딱 떨어졌으니 윤석열이 어땠겠어요? 당연히 경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10시 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합니다. 하지만 경로는 해도 책임은 지지 않는 게 윤석열이죠.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 이유 없이 회의도 안 나오면서 명령은 내렸던 것 같아요. 오물 공중 살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소식이 언론마다 속보로 뜨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 그 다음부터 아주 위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후 12시 30분 경기도 연천군 북쪽 최전방에서 조선인민군 전투원 20-30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약 50m 남하하는 일이 생깁니다. 합참 공보실장이 취재진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그날 조선인민군 전투원 20-30명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 길도 없는 곳에서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움직이고 있었다는데 일부는 무장을 했고 일부는 도끼와 곡괭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투원이 20에서 30명이라면 한 개 소대 병력이죠. 그럼 조선인민군 한 개 소대가 넘어왔다는 건데 거기다 한국군 감시초소 전투원들이 경고 사격을 가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합참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북한군 한 개 소대가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길을 잃고 실수로 넘어왔다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수풀이 무성했으면 매일 근무하는 데서 길을 잃고 그런가 봐요. 최근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잖아요. 특히 9일 당일 그 시점엔 북한에서도 오물풍선을 대통령실 근처까지 보내고 우리 국군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선인민군 소대가 통째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실수로 군사분계선을 5m도 아니고 50m나 넘어온다고요? 진짜 전쟁 날 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합참에서는 에이 북한군이 뭐 실수했어 이런 식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수상합니다. 아무튼 이번엔 신원식이 직접 나섭니다. 신원식은 평소 꿈처럼 정말 전선에서 죽고 싶었던 것 같아요. 9일 오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하다라고 오후 5시에 최전방에서 심리전 확성기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7시 2시간 만에 확성기가 중단되죠. 이것도 참 이상한 게요. 그렇게 확성기 방송 재개를 외쳐대더니 고작 2시간 시험 방송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응했다! 자 보시라! 하면서 방송하는 장면도 내보내고 매일매일 보도해야죠. 전 사회를 방공 걸기대의 분위기로 몰아가야 윤석열 스타일이잖아요. 포항 앞바다 석유 매장 가능성 떠들 때 보세요. 그게 윤석열 스타일이죠. 그런데 왜 확성기 방송을 2시간만 하고 갑자기 중단했을까요? 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 아니 융통성 없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온 정부가 갑자기 융통성 얘기를 한다고요? 이걸 믿어야 하나요? 그리고 이어서 9일 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죠. 새로운 위기 환경을 조성한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다.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에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위기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9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떠세요? 그날 전쟁이 났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그 뒤 상황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이 상황에서 제일 바빴던 것은 미국으로 보입니다. 1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가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한다. 그 측면에 대해 약간의 주의를 희망한다. 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고 나섰고요. 12일 폴 럭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국방부 청사로 달려가서 신원식을 만납니다. 이미 신원식을 5월 30일에 공개 회담으로 만났거든요.
그런데 13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비밀 회동을 한다? 상황이 긴박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비밀 회담이었는데도 단독 보도는 채널 A가 해요. 당연히 누가 흘려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독 보도에 의하면 6월 12일 비밀 회동에서 주한미국군 사령관은 신원식에게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합니다. 북한에게 우리는 확성기 방송 몰랐어 라며 미국이 발뺌하기 위한 수작이거나 아니면 진짜 확성기 방송을 했는지 몰라서 경위를 추궁하기 위한 것일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이 확성기 방송을 몰랐다? 미국 모르게 신원식이 마음대로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전개되니 통제가 필요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미국이 얼마나 시겁했는지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권까지 발동해서 6월 13일 주한미국군 사령부가 유엔사 명의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군에 대한 최고 명령권자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모든 걸 몰랐다는 듯 막 부랴부랴 단속하는 것 같은 모습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모든 게 전쟁광 신원식의 결정이라고 누가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만 익숙한 게 있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 윤석열은 어디에 있었나요? 해외 나가서 북한 규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없는 게 너무 익숙해서 잘 모르셨죠? 9일날 전쟁 일촉즉발 명령을 내려놓고는 자기는 10일 아침에 김건희 손잡고 중앙아시아로 냅다 떠나버립니다. 런승만에 이은 런서결이죠. 윤석열이 군 통수권자라는 사실이 한반도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 18일에 또 북한군 20-30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어요. 경고 사격을 하니 돌아갔다는 발표가 났죠. 이번에도 합참은 길을 잃은 북한군이라면서 두둔하기 바빴고요. 아니, 군사 분계선에서 군대가 길을 잃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라고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맞는 거죠. 능력도 없으면서 전쟁 한번 하자고 설레발치는 인간들 제발 안 보게 해야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입 벌려라 시사 들어간다. 입 벌씨였습니다.